여보세요? 네, 맞다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맞다리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또 들려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겪은 얘기고요.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그냥 뭐 '아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21 일에 점심 먹고 제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어. 이게 제가 지병이 천식이 있어요, 천식이. 네. 근데 천식 중에도 이제 거기서 알러지가 있습니다, 알러지. 음. 어떤 알러지냐고 하면 뭐 타이레놀, 개보린, 그리고 뭐 근육이완제, 항생제,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이름이 있어요. 음. 거기에 대한 제가 알러지 반응이 첫 번째로 오는 게 호흡곤란. 호흡곤란이 정말 이게 기도가 완전 막혀요, 이게 어. 기관지. 제가 가게에서 오랜만에 동생들하고 이제 밥을 먹었죠. 밥을 먹고 한 10분 됐나? 이게 막 눈이 충혈이 되고 막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음. 그게 딱 이게 알러지의 반응 초기거든요. 아.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그때 제가 방송에서 제가 뭐 이런 뭐 령도 보고 뭐 귀신들도 보고 한다고 제가 얘기했던 저하고 오래된 그 동생한테 이제 운전을 시켜서 제가 제 발로 응급실을 갔어요. 음. 근데 거기서 그게 12월 21 일입니다. 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12월 26 일이었고요. 제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그때. 그때 그 응급실에서 제가 완전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19를 다시 불러서 더 큰 병원으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 음. 와중에 막 중간에 막 숨이 안 되니까 목도 뚫고 가슴에도 뚫고 뭐 5 분만 조금 늦었으면 제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정말 이게 중환자실이면 원래 뭐 좀 의식이 좀 없거나 음. 정말 위독하신 분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 상태는 제가 21 일부터 26 일까지 의식이 없었어요. 어. 제 기억으로는 의식이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계속 의식이 있었죠. 음. 중환자실에 가면 이게 목에 막 뭐 꽂고 입에다가 막 꽂고 이게 막 많아요.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게 손을 묶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교수님이 제가 상태가 호전이 잘 되니까 이거 산소 호흡기도 떼고 음. 이제 일반 병실로 갔죠. 그게 1월 달에 1월 2 일인가 3 일인가 그때 일반 병실로 갔습니다. 네. 가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해 봤어요. 그냥 밥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밥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음. 이게 '몸이 그냥 좀 안 좋았구나.' 싶었죠. 왜냐면 그전부터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솔직히. 음. 천식이 이게 좀 그때 날씨도 그렇고 이렇게 돼서 막 기침도 많이 하고 호흡도 좀 잘 안 되고 음. 그래서 호흡기 내과 쪽에 제가 검사를 받으니까 거진 이제 뭐 죽을 사람 제가 들어왔을 때 어. 죽는 사람 폐 기능 그 정도까지 갔었대요. 음. 근데 일반 병실에서 뭐 어떻게 호전이 돼서 이제 퇴원을 했죠. 어. 그때까지는 이제 전화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일반 병실 갈 때까지는 중환자실에서는 뭐 손이 묶여져 있으니까 네. 일반 병실에서 이제 동생들한테도 제가 뭐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저쪽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잘하고 있다. 뭐 일하고 있다." 뭐 전화도 하고 그때 목소리가 제가 아예 안 나왔어요. 음. 이게 인공기라고 이 속 안에 집어넣는 걸 한 열흘 정도 집어넣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나왔어요. 아. 정말 약간 이런 식 아. 정말 목이 완전 쉬었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이게 톡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퇴원을 하고 3일 뒤에 제가 가게를 갔죠. 음. 가게를 가서 얘기를 했죠. 이게 제가 이 지병이 있는 거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없습니다. 음. 솔직히 제가 이 지병이 있으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저한테 못된 짓도 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이 사람한테 감정이 없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음. 정말 측근들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가게 카메라가 한 달치가 저장이 됩니다. 음. 제가 다 돌려봤어요. CCTV를요? 예, CCTV를. 음. 다 돌려봤는데 조금 수상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거진 남자들끼리 일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밥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한 동생이 뭐 약 같은 걸 막 빠고 있어요. 어? 약 같은 거를 막 빠고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봤죠. 보니까 개보림이에요. 이게 통 자체가. 헐. 그걸 이제 볶음밥에 넣어 가지고 저한테 이제 먹이는 거예요. 미쳤네. 그래서 '와 이거는 뭐지?' 정말 사람이 이게 조금 배신감도 너무 많이 들고 음.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거였거든요. 그쵸. 근데 그 동생이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씨 뭐야.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먹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 동생은 정말 태연하게 형님 몸 괜찮아요?"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동생이 누구냐 하면 저를 응급실로 태우고 간 동생입니다. 그때 제가 방송에서 뭐 혼들, 내형들, 뭐 귀신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오픈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얘기를 했던 10년 정도 된 제 아우입니다, 제 아우. 그 성이 나왔었죠. 예, 그렇죠. 그 그 송군 제가 맞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 친구를 불러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거를. 영상을요? 예, 보여줬어요. 아. 근데 이놈이 뜨거운 커피를 저한테 팍 이래 던지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몸이 좀 이게 체력이 안 됐어요, 그때 어. 잡을 체력이. 그래서 밖에 같이 있던 동생들이 이제 잡은 거죠. 음.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 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와.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정말로 이 동생이 어디 종교를 믿었습니다. 음. 어디 종교를 믿었는데 그때 제가 딱 기억이 난 게 항상 거기에 저를 추천했고 "저도 한번 와 달라. 형님 같이 가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아 괜찮아요." 하고 그냥 이렇게 선을 끊는데 이제 친하니까 제가 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음. "그 미쳤냐고. 그런 데를 왜 가냐고." 정상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었네요. 예, 그렇죠. 누가 들어도 다 아는 종교입니다. '아 여기는 거기다.' 사이비. 그렇죠. 잡아와서 다시 사무실 데리고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니 음. 나한테 왜 그러냐?" 음. 이 동생을 이제 잡아서 이 얘기를 한 게 저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 동생 그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형님이 저희 종교를 무시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아니 내가 언제 무시했냐. 근데 네 의견도 있고 내 의견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의견에 내가 맞춰갈 이유는 없잖아. 그렇다고 네가 이걸 이렇게 하냐고. 그걸 형을.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네 정말 사건으로 치면 네 진짜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 동생은 제 말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음. 형님이 이날 뭐라고 했다, 뭐라고 했다, 뭐라고 했다, 뭐라고 했다. 핸드폰에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약간 이게 저는 뭐 종교를 안 믿어서 그런데 뭐 기부 뭐 약간 이런 거 그 종교에 뭐 들어가면 뭐 기부하고 막 이런 걸 좀 원하는가 봐요. 음. 그러면서 이 동생이 뉘우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약간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도박을 해서 돈도 많이 날렸고 지금 애들하고도 와이프하고도 재수시죠. 조금 안 좋게 그렇게 됐고. 근데 형님이 너무 셈이 나더라. 근데 형님 지병이 있다고 얘기를 자기는 이제 들었는데 무슨 병에 걸리면 종교에 가면 정말 뭐 이 종교를 믿으면 뭐 다 낫고 정말 완전 구식적인 얘기죠. 음.
뭐 나은 사람 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마가. 그래서 자기는 형님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형님은 우리 종교를 너무 무시했다고. 너무 무시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시한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정말 물신양면으로 뭐 자기도 그 동생도 저를 많이 도와왔고 저 역시도 형으로서 할 의무를 많이 했는데 정말 그게 이유 그게 다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음.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돈이죠, 항상. 음. 제가 만약에 어떻게 돼 버리면 두 가지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만약에 응급실 가서 그냥 이렇게 호흡 한번 받고 이래 왔으면 자기 종교에 한번 밀어 넣어 가지고 저를 빠뜨리려고 했대요. 음.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혹시 제가 만약에 어대붙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체나 뭐 이쪽으로 이 친구가 뭐 돈 관련해서나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동생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근데 네 계획대로 나는 거기에도 안 갔고 내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네가 어떡할 건데 얘기를 하니까 이 음. 동생이 하는 말이 그 종교에서 최고 높은 사람한테 연락을 한번 해도 되냐 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얘는 그 종교에 미쳤습니다 그냥. 잡힌 순간에도. 이 잡힌 순간에도 이 얘는 이 종교에 미쳤어요 완전. "전화 한번 해 봐라." 얘기하니까 3 명이 왔더라고요. 음. "왜 우리 땡땡 씨 가지고 하냐. 이 땡땡 씨는 당신을 도우려고 우리한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하려고 얼마나 그랬는데 왜 음. 당신은 이렇게 당신한테 신경을 쓰는 사람한테 왜 폭언을 하고 왜 종교에 대해 폭언을 하고 왜 그렇게 하냐." 이게 따지더라고요 저한테. 야, 도라이네. 욕으로 완전 따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보고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결이 틀리니까 자 제가 그러면 이 동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이 동생이 받은 명예 뭐 훼손이죠 어떻게 보면. 음. 자기 종교의 명예훼손 돈으로 달랍니다. 또라이들이죠. 어. 그래서 제가 "증거가 있냐?" 하니까 녹음을 다 해 놨대요. 음. 예 제가 이 친구한테 그 종교에 막 욕을 했는데 동생이 다 녹음을 해 놨더라고요. 예 일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 절대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일반 그쵸. 사람 상식으로는. 음. 완전 또라이들이죠. 그러면 자 네가 선택을 하라고. 이쪽이냐 내 쪽이냐. 그러면 "나는 사건으로 안 만들 자신도 있다. 그리고 니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는 말이 음. "요번에 안 죽었으니까 다음에는 죽겠죠." 그 얘기를 하는 와. 거예요. 와, 미친놈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니는 내가 도저히 니는 놔두면 안 되겠다. 알겠다. 내가 오늘 저녁까지 정리를 해서 니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거는 내 마음이니까 음. 짐 싸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갔어요. 그 사람들도 제가 다 쫓아 보내고. 근데 이 친구가 차에 타고 한 5분 뒤에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음. "형님 좀 살려 달라."고. 음? "형님 좀 살려 달라."고 이 카톡이 왔습니다 저한테. 예? '이건 또 뭔 짓이고?' 싶었죠. 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이 친구하고 저하고 사이가 있잖아요. 음. 제가 이 친구 성격을 알거든요. 음. 근데 그 성격이 이거 하나 때문에 거짓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조금 가능성을 열었던 게 '혹시라도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자기 솔직히. 의지가 아니라. 예 음. 그죠. 그래서 제가 카톡을 또 보내면 좀 그럴까 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친구한테. 음. "기다려라." 문자를 보내고 제가 우리 동생들하고 얘를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음.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있더라고요. 그 종교 거기 음.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몸싸움도 될 것 같고 음. 좀 이럴 것 같은데 싶어서 동생 한 명한테 시켰습니다 전화를 하라고. 음. "널 놔두고 갔으니까 갖다 줄까? 아니면 네가 올래?"
지금 당장 형님이 가져가든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 제가 시켰어요. 이 친구가 이 동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생한테는 이 전화 거는 동생이 이제 동생이죠. 형님, 뭐 놔두고 왔는데 형님이 다 가져가래요. 지금 당장 다 가져가든지 뭐 버리든지 가게 앞에 다 둘 테니까 가져가세요. 지금 당장 안 치우면 경찰 부른답니다. 얘기를 하니까 정말 10분 뒤에 이게 딱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차에 태워죠. 이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뭔데 물어보니까 제가 막 그때 뭐 귀신도 보고 뭐 이런 얘기를 이 친구가 종교 단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형님이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듣고 이런 걸 하더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절대 막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에 막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믿을 거다. 이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제가 뭐 이런 사업체도 하고 이런 사업체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확 돌려 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야 이 사람 우리한테 데리고 오면 안 되냐."고. 아, "이 사람 우리한테 데리고 온나. 그러면 뭐 이 사람이 기부하는 거에 네가 뭐 인센티브 얼마 어리석게." 지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네 지금 마음은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가 내한테 살려 달라고 문자를 보내잖아. 이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뭐 가혹행위나 감금 정도는 아닌데 또 얘 월급을 다 이쪽으로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일을 어떻게 해 줘야 되노?" 얘기를 하니까 이 동생이 이걸 형님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자기 뭐 주소도 알고 뭐 어디도 뭐 이게 뭐 다 안돼요. 절대 꺼내서 안 되는 얘기가 저희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그거잖아요. "괜히 죽인다." 이거는 허용이 되는데 부모, 형제,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 이 협박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도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형이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아까 전에 오늘 안 죽었으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다는 얘기 나는 이게 너무 진심으로 들렸다고. "그거 이 사람들 때문에 했는 얘기냐."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렇대요. 이 사람들 협박이나 뭐 이런 거에. 그래서 이 동생을 다른 동생 숙소에 이제 재웠죠. 재우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음. 앞뒤가. 제가 이 동생 성격을 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반반이 뭐였냐면 저는 이 동생이 머리가 좀 약간 좋아요. 음. 약간 좀 뭐 사짝기도 있고 음. 좀 약간 이게 있습니다. 너무 이게 복잡해지더라고요. 아 이 동생 타일러 가지고 좀 안정시킨 다음에 이 동생이 뭐 예를 들어 "형님 저 오늘 집에 가면 그럴 것 같아 갖고 A 집에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A하고도 친하니까. 뭐 그러면 "A 집 괜찮나?" 물어보니까 형님 뭐 저는 괜찮아요." 이래서 뭐 둘이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보내고 집에 가서 제가 그 생각을 앞뒤를 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이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조지지? 어떻게 정말 뭐 합법적으로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들어 가지고 A한테 전화를 해줘. 네. 전화를 안 받아요. 이 새끼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뭐지? 술 먹나? 설마?' 그래서 다른 동생을 불러서 A 숙소로 이제 갔습니다 제가. 음. 가니까 저희 직원들이 5명이거든요 동생들이. 지금 저를 태우고 온 동생 빼고 4 명이서 모여 가지고 그 종교에 다 빠진 거예요. 그 숙소 밑에 A, A는 당연히 자기 집이니까 자기 차가 있겠죠. 음. 그다음에 B, C 그리고 저한테 약 먹인 동생 차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제가 불렀던 동생이 막내입니다 막내. 네. 저는 비번을 다 알거든요. 음. 치고 올라갔죠. 야 가가야 돼요 이거. 예. 저는 영화에서만 봤지 그런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뭐 이상한 뭐 뭐고 그거
저 합창단 옷 같은 거 쳐입고 예. 뭐 불 피워 놓고 저끼리 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이씨. 랄랄랄랄랄랄랄라 뭐 이거를. 와. 다 10년 정도 되는 동생들인데 와. 이 종교라는 거를 참 종교란 게 이게 참 희한하대요 이게. 그쵸. 저도 이게 좀 이게 마음이 좀 허약한 뭐랄까 좀 간절한 사람들 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튼튼한 지지대가 돼야 되는데 이걸 자꾸 막 역이용하고 뭐랄까 이 동생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 동생들이었어요. 음. 근데 기댈 때는 종교였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동생들 뭐 단돌이 잘 못 친 것도 있죠. 저도 제 책임도. 아유 근데 아닙니다. 그런 종교에 뭐 빠지고 안 빠지고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쵸. 이게 제가 그 문을 열고 이 동생하고 정말 이게 완전 뭐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가지고 "이거 뭐 하노?" 하니까 정말 미친놈들처럼 얘기도 안 들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와 씨. 가게 문 닫았습니다 저는. 아. 그 동네 알아보지도 않아요.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좀 더 잘해 줄 걸 그랬나? 아니면 정을 안 줬어야 되나?'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흔히 하는 말 중에 제일 친한 사람이 제 약점을 제일 많이 알잖아요. 음. 사람들 똑같이. 네. 그게 너무 보여줬나? 아. 그날 사람이 이후로 그 동생들하고는 음. 연을 다 끊었습니다. 음. 한 며칠 뒤에 만났어요. 이 4 명은. 음. 제가 얘기를 했죠. 묻기도 싫었고 "너가 내한테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묻는 자체가 싫었어요 그냥. 얼굴 보는 자체도 싫었고 음. 그 4명 동생이 저한테 뭐 할 말이 있던데 저는 그걸 안 들었어요 그냥. 뭐 돈이겠죠 뭐. 그냥 꺼져라. 다 넣어 줄게." 그냥 가라고. 음. 제가 살면서 사람이 무섭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게. 음. 야 참. 그래서 저는 뭐 가게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뭐 이 음. 판국이 뭐 뭘 챙깁니까 지금. 음. 이 사단이 났는데. 그냥 다 놓는 게 저한테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죠. 어. 원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칼에 뭐 찔린 상처보다 사람한테 베인 상처가 더 오래간다고. 음. 저는 뭐 갈기갈기 뭐 지키죠 이게. 거기 남아 있는 동생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음. "자들이 왜 저렇게 됐노?" 물어봤습니다. 예. 알고 보니까 단골 손님 중에 그런 손님이 있더라고요. 그 종교인 손님? 예. 그 종교인 우리가 시간이 늦으니까 옛날에 코로나 시대 때는 식당이 거진 피크가 뭐 11시, 12시, 1시, 2 시였거든요. 음. 제가 이제 장사를 한번 해 보니까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 이제 뭐 먹는 거나 뭐 이쪽으로 그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후유증을 준 게 1 차가 끝입니다 음. 요즘은. 10시 되면 다 끝나죠. 네. 2차 가자 뭐 어디 뭐 이런 게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 이후로 이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얘들은 늦게 마치니까 어디 뭐 술 마실 데도 없고 가면 나감치고 아. 그렇다고 뭐 맨날 보는 가게에서 마실 수도 없고 근데 그 종교에 있는 분이 술도 사 준다고 얘기해 가지고 얘기도 다 들어 주고 엄마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얘들이 취한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음.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싹 다 지웠습니다 이제. 아. 아니 10 년이 예. 된 그런 인연인데 와 어째 그러지?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쵸. 야 기대려면 저한테 기대지 왜 쓸데없는데 뭐 저런 데 처기대 가지고 그럴까. 야. 사이비는 진짜 그런 데 빠지면 진짜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렇죠. 이게 고객 포인트를 보면 그 사람이 언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거든요. 포인트 번호. 예. 포인트 번호를 치면 판매 내역이 쭉 나오니까 예. 이게 제가 문을 중간에 한번 열었어요. 음. 왜냐하면 막내 이 동생 때문에 남아 있는 가게를 또 동생. 그렇죠. 팔고 음. 뭘 하려고 뭘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문을 그냥 불을 안 켜고 이래 있어도 이게 손님이 오니까 음. 그 판매 내역을 이래 딱 보니까 딱 그날 제가 이 동생 앉혀 갖고 얘기하다가 커피 쏘던 날 아. 고날부터 딱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다음 날 또 그 다음다음 날 또 장사를 했었거든요 음. 며칠은.
근데 내역을 보면 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 내역이 맨날 있었어요. 맨날. 뭘 계속 샀어요, 이 사람이. 어. 계속 온 거죠. 그것 때문에 CCTV를 다시 돌려 갖고 그 사람 얼굴도 봤고 그 사람이 가게에 와서 이 친구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는 그러니까 한 명인 줄 알았죠, 어. 이 종교에 빠진 동생이. 아. 지금 돌이켜 보면 4 명이서 앉아 갖고 5 명이죠, 아줌마하고. 야. 앉아 갖고 막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막 뭐 한 거죠, 그게. 미쳤다. 이게 겪은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음. 아프다 해야 됩니까? 음. 이번 일은 좀 아픈 얘기죠. 아. 또 몰랐던 이제 뭐 동생들 뭐 비밀 또 뭐 회생 또 하는 친구도 있었고 음. 또 도박에 빠진 친구도 있었고 뭐 대출금이 뭐 이쪽 저쪽 뭐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아. 그래서 이번 얘기는 좀 그냥 아픈 얘기죠. 음. 더 무서운 얘기는 제가 중환자실 있을 때, 영실에 있을 때. 아. 이때는 이건 사람 얘기가 아니죠. 저는 이제 보는 사람이니까, 몇 달 전에 느끼는 살짝 얘기해 사람이니까. 주셨죠, 예, 카톡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지간하면 뭐 사모님은 알잖아요. 네. 겁도 잘 안 내는데 음. 요번에는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잊었습니다. 이런 음. 일, 이런 계기로 사람을 좀 더 사람에 대한 벽도 많이 생겼죠. 어. 그리고 제가 염려했던 제 체질 뭐 이쪽 얘기는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음. 그때 이후로 남이 주는 거는 절대 안 먹습니다, 저는. 그래 맞아요, 그게 예. 요즘은. 예. 여기 시청자분들도 이래 보시면 알러지가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이게 막 뭐 두드러기 나는 거 있고, 근데 호흡기 이게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음. 와, 저는 질식이라는 말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 제가 이 나이 먹고 아직까지 저희 와이프 손잡고 잡니다. 음. 잠자는 게 너무 무서워 가지고. 아 충격이. 이게 저희 와이프한테는 그때 중환자실에 있을 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음. 그 손 묶이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아니고 제가 그 귀신들하고 봤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아. 아직까지 혼자 자지를 못해요, 제가. 이번엔 그냥 좀 아픈 얘기를 들려 드렸어요. 아. 이렇게 그 말 꺼내기 힘드셨을 텐데 힘든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한다고들 하죠. 맞다리님께서도 부디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시고 마음의 상처를 좀 아물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다리님 혹시 질문이 하나 네네.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먹을 걸 드리면 혹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네? 제가 먹을 거를 혹시 드리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말이 그 아니고 말로 줍니까 그거. 그 안 말이 주셔도 돼요. 그 말이 아니고요. 선물 예. 그 말이 아니고 예. 그 누가 주는 음식은 안 드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먹을 걸 혹시 드리면 만나서 네네.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아. 음? 잠깐만. 와 맞다리님 우리 이런 거였습니까? 아 지금 네. 상처가 진짜 깊으시네. 아. 아니요. 저는 정말로 저는 밥도 집에서 먹어요. 어. 진짜입니다. 와. 뭐 안 먹습니다. 야 진짜 이 질문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상처가 깊은지 제가 체감하게 됐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도 안 먹어요. 아. 집에서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무조건 물도 먹는 제가 거는 집에서 다 가지고 다닙니다. 와. 무서워요, 그냥 이게. 그니까. 숨 못 예. 쉬는 게 너무 그럼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기도가 막히는 어우 끔찍합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이게 숨을 쉴 때 쇄골이 쑥쑥 들어가요. 어우. 숨을 못 쉬니까 완전 막 쇄골이 완전 다 보일 정도로 막 쑥쑥 들어갑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무튼 우리 맞다리님 오늘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네네. 부디 앞으로 좋은 분들만 만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네. 언제 될 줄은 모르겠지만 네. 스케줄 잡아서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 한번 꼭 들려드릴게요. 무서운 얘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스케줄 또 잡아 가지고 인터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